장력봉수 제32편입니다. 이번에는 장례의 성립관계예요. 우리식 장례, 대한민국 장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우리식이냐? 우리의 전통이냐? 우리의 예절이냐? 이런 부분 살펴볼 거예요. 주변국과 더불어 살펴볼 거기 때문에 어쩌면 비교하면서 흥미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예요. 별신, 별단구조. 별실, 여기서 별실은 고인과 상주가 따로따로 각각 다른 방에 계시면서 장례라는 예절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특별하죠. 고인은 시체실에, 상주는 그 위에 어느 방에, 이렇게 각각 다른 방에서 장례를 진행한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나라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시체실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수평구조가 아니고 수직구조예요. 대체적으로 고인은 시체실이라면서 저 하단부 밑에 모시고 상주는 그 위에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그쯤에 올라가서 장례를 모시는 구조죠. 꽤 이상합니다. 그런 구조가 어느덧 우리식인 것처럼 둔갑해서 오늘날 장례를 당연한 듯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엄청 똑똑하시죠. 이런 상황은 감히 상상조차 안 하셨기 때문에 예서에 없어요. 그런 거로 도서관에도 없어요. 당연히 박물관에도 없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장에는 분명히 시체실이 존재하고 그 시체실을 기준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이 부분 소개합니다. 저 이야기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 있어요. 이야기 범위는 우리나라는 종교국가죠. 동양권이기 때문에 음양유행 기준으로 예절을 집행하죠. 우리만의 민속문화가 있겠어요. 이야기 범위가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 모두 우리식 장례 예절에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고 깊은 범주에서 장례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중국 같다, 일본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범주 하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식 장례를 관찰하는데 도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해시켜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근거라고는 짚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체실 장례를 우리 선배님들께서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긴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시체실 장례가 세계에서도 최초고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생생하게 남아있고 오늘날도 시체실 장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보태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나 예세, 도서관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주장이 꼭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2022년을 기준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기록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의 기준, 당연히 고인 몸체죠. 이 고인 몸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 과정에 고인 몸체를 기준함으로써 후에 묘지를 가던 아니면 풍수에서 점혈을 해서 모셔드리던 아니면 재의식을 하던 모든 것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도 몸체가 기준되고 근본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제 몸체가 우리 동양권 기준 어떻게 중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장례나 묘지에서 고인 몸체가 기준이죠. 장례에서도 기준이고 묘지에서도 고인 몸체가 기준이에요. 풍수, 고인 몸체가 기준이죠. 고인 몸체인 유굴에서 가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로 고인 몸체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불교 계시죠? 불교의 진신사리, 부처님 사리. 부처님 사리는 본래 고인 몸체인 거예요. 몸체 자체가 부처님의 살인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는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영롱한 구슬이 아니고 유굴이에요. 부처님 사리는. 인도 박물관을 가더라도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살이라고 해보지만 부처님의 유굴이 근본이고 그를 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제 유교 살펴봅니다. 유교의 제의는, 유교는 제의가 대표적인 의식이죠. 유교의 제의는 왕릉의 몸체, 현실을 향해 있어요. 그 현실에는 부처님 몸체가 누워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또한 고인 몸체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무교. 우리나라는 무교를 기준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도교를 기준할 필요가 있겠죠. 일부는 신도를 기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무교를 기준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무교인들은 고인 여미를 통해서 고인 몸체를 봅니다. 무인이 꼭 고인 여미를 통해서 고인 몸체를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방울을 잡거나 부채를 들어도 고인 몸체를 볼 수 있죠. 공수나 조상관리 과정에 조상관리 할 때 고인 옷을 통해서 고인 몸체를 본다고요. 아버님 옷을 잡으면 아버님을 보고 어머님 옷을 잡으면 어머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인 여미도 고인 몸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들이 우리식이고 동양권식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의식은 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례에서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장례 때 이 기준 몸체에 3배로 염을 했죠. 그러면 후자의식, 종교의식도 3배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장례 때 한지로 옷 입혀드렸죠. 그러면 후자의식에서도 한지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장례 때 소창으로 관을 묶어드렸죠. 그러면 후자의식 때 소창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고풀이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장례 때 묶었기 때문에 후자의식에서 풀어드리는 의식까지 장례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의식이 편제되고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는 무척 중요하죠. 장례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변하려면 장례, 종교가 같이 변해야지 될 거예요. 제의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문화 패턴이 변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실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풍수지리 소멸을 틈타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가 제 역할만 잘 해준다면 시체실 장례가 잘 살아남았을까? 조금 의심할 수도 있어요. 본래 시체실 장례가 생존한 것은 풍수지리 때문에 생존했어요. 시체실 장례가 소홀히 되더라도 묘터에 와서 잘 모셔지기만 하면 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는 소멸되었고 시체질 장례는 살아남았어요. 예, 이상한 현상이지만 어쨌든 방을 따로 해서 고인방과 상주방을 따로 해서 장례를 모시는 것은 예절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설 구조 살펴볼게요. 우리는 시설이 있다면 우선 고인을 정침시켜 드립니다. 북도 남쪽이 기준이에요. 우리식입니다. 대체적으로 북도 남쪽을 적용하는 나라나 국가 민족이 상당히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북도 남쪽으로 모셔드리고 또 가채 영종사진을 모시고 또 의패를 모시고 북자 남향으로 설치해 드리기도 합니다. 단구성할 때.
몸체 구성과 단 구성을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해요. 우리는 따로 하죠. 별실에. 그 다음에 동두서죽으로 눕혀드리기도 해요. 이때는 왜 그러느냐.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연구차에 보셨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구차로 모시고 장지를 가정 과정에 노제상을 설치해야지 되는데 이때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그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도동족이에요. 서도동족은 대부분 불교권 국가에서 하고요. 일부 민족에서는 매장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불교의 열반상대로 눕혀드리고 열반상대로 매장하는 민족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남도 북쪽이에요. 머리를 남쪽에 두는 거죠. 이 우리나라식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령왕릉에서 그 부분이 확인된 바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시고 장례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북도 남쪽이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 근분을 그렇게 눕혀드린 가운데 장제례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묘지에 가면 그렇게 눕혀드리고 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설치해 봅니다. 설치는 일체형이 있을 수 있고요. 분리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일체형은 고인과 제단을 한 공간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택장 있죠? 고인과 제단이 한 공간에 설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과 제단을 한 공간에 설치하고 장의식을 진행하는 나라가 99.9%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통장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리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리하느냐? 시체실에 고인을 모시고 제단은 별도의 방에서 제단을 차리고 장례를 진행합니다. 고인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진행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고인이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영정사진만 모시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가짜 장례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특이하고 임시로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현행법으로 시체들에서 장례 치러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현행법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실 장례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법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해 줬어야지 되는데 현행법 제도 하에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이로울 수 있어요. 현재의 장례식장 구조가 식당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좋지만 장례 예절을 성립시키는 데는 있어서는 안 될 구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법으로 살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전국의 장례식장이 모두가 한결같이 대자본을 들여서 개선해야지 되는데 개선 안 할 걸로 봅니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지 될 것인가 이 부분 고민 많이 해야 될 걸로 합니다. 그럼 구성해 볼게요. 구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체형일 경우 우리식은 수평단이 대체적으로 우리식에 가까웠어요. 수직단은 잘 안 했어요. 수직단은 어떻게 했느냐. 고인을 산수에 모시죠. 왕릉기 좀 생각해 보세요. 현궁, 현실에 모시죠. 그것이 경자각이나 침전 기준은 창문의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실에서 창문 높이로 제단을 높여서 제의례를 진행할 때만 수직 개념이었었고요. 나머지 수평 개념이었어요. 다음 분리형. 현재의 우리의 시체실 기준이에요.
현재 시체실은 상주가 있는 곳과 어떤 때 1층에 있으면 별로 높낮이 층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체실이 지하에 있고 상주는 9층에 계시다면 단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단차 사이에 상가가 30상가 어떤 때는 50상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인과 영단이 분리된 것도 어색하고 장례가 성립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은 유능한 장례 지도사도 연결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우리식 장례를 성립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이 변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 변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식 장례에서, 우리식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조상님들은 장례가 성립될 수 없는 가짜 장례로 모셔진 가운데 몸체만 강제로 끌고 강제로 화장해버리는 이런 장례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이기관계 살펴볼게요. 이기관계입니다. 이기는 장례식과 제의례 때 살짝 적용이 달리 했던 것이 우리식이에요. 장례식 때는 수평형을 적용했고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당연히 동실에서 했죠. 같은 방에서 했어요. 별실이 아니고 같은 방에서 수평단을 구성했어요. 몸 높이와 단 높이가 거짐 일정한 높이로 했던 것이 우리식이에요. 그렇지만 제실에서는 몸 높이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 단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단으로 했어요. 이제 시대 상황 살펴볼게요. 시대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의 변천 과정에서 분기점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자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자택장이 우리나라 근현대 장래의 분기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자택장으로 모셨죠. 특별한 경우예요.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시체질 장례를 했죠. 시체질 장례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도 시체질 장례 했지만 대통령도 시체질 장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급 장례, 한국스러운 장례, 한국의 존엄체 장례는 절대 실현했다고 볼 수 없어요. 대통령도 그저 동네 아저씨 장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금은 부족한 장례를 했던 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분기가 있었고 그 분기의 시작점은 어디냐고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장례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택장 하셨어요. 무언가 기준 잡을 때는 왕이나 대통령을 기준 잡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장례의 현대식 지금처럼 시체질 장례 진행하고 있죠. 분기점은 박정희 대통령님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님까지는 자택장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로 그러면 언제냐? 1980년이라고 보아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제가 알기로는 79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1980년대가 분기점이다. 시체질 장례. 그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2022년도 이르기까지의 장례가 그렇게 변통 장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무언가 그것이 변화가 주어서 변통 장례가 지속되지 못했어야지 되는데, 변통 장례가 없어졌어야지 되는데 우리식 장례로 조금씩 변화해서 대한민국 장례로 복원되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법으로 제도화 시켜 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 고로 약 50년 동안 변통 장례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시체실 장례를 가능케 한
장례식장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병원 장례식장. 시체실이죠. 시체실 장례를 하고 있죠. 법으로 제도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시체실에서 장례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쪽팔린 상황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게 가능케 했어요. 법으로 그 시체실 장례가 가능토록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장례식장도 시설 편제해서 아주 쉽게 시체실 만들어 놓고 상주들 음식 장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했죠. 전문지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 모두 별실 별단 구조로 했죠. 시체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치 구조 뭐 5개든 10개든 30개든 총총히 여러 층으로 시체만 꽉 차게 부셔놓고 다른 데 가서 장례하는 거예요. 본래 장례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 지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같은 공간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 고인 몸체가 없는데 장례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고인이 있기 때문에 장례라고 하는 거죠. 고인이 없는데 고인을 시체실에다 모셔놨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중국처럼 했어야지 돼요. 시체실에 모실 것 같으면 우리도 빈장처럼 출빈 구조 형식으로 장례가 진행됐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체실에다 모셔놓고 장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시체실에다 모셨으면 장례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발인날 발인 의식으로 중국처럼 갔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서 시체실에다 모셔놓고 음식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장례 구조예요. 시체실 말고 빈수를 포함해서 적개실까지가 식당 구조예요. 카운터 생각해보세요. 홀하고 생각해보시면 식당 구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들 장례를 집행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별실 별단 구조라고 해요. 각자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별실이에요. 원래는 별실이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 제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을 걸로 봐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의 장례시설에서 99.9%인 줄 알아요. 참 기이한 현상이지만 우리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식구조 따져볼게요. 시설구조에서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식구조예요. 시설이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볼게요. 수직형 구조, 수평형 구조, 분리형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직형 구조는 현재 상황에서 빈소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말이 안 돼요. 고인을 지하실에다 모셔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8층에 빈소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빈소를 차린 빈소의 재단이 수직형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온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 와서까지 부처님 단처럼 상주마로 수직으로 단을 구성했어요. 완전히 우리 장의식 구조를 무시했고 존엄체 고인의 몸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집 밟으면서 빈소에 와서도 사실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빈소에 와서 차라리 동실이라면 공간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동실일 경우에. 수평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동실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정사진을 그저 높여주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인을 시체실에 일단 별실로 빼버렸잖아요.
상주가 영정사진만 가짜 몸체만 설치하고 장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와서도 차라리 수평으로 해야지 덜 미안한 건데 고인한테 수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장난하자는 건지 장례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구조로 했어요. 그래서 상중하 단위로 했죠. 그것이 빈조 재단이라면서 그곳에서 인사드리고 조문받고 하죠. 사실은 완전히 그 상갓집의 존엄체를 무시하는 거죠. 한국의 장례 예절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 부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식 예식 구조예요. 빈소 상황이에요. 이제 수평 구조 따져볼게요. 장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장지에서는 본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드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 해드려요. 빈소나 시체실 구조, 장례식장 구조도 우리가 어쩌기 보면 해드리고 싶어도 시설 구조에서 물리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장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장지는 그런 고로 전통대로 해드릴 수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어도 됩니다. 다음은 분류형 구조예요. 이 부분 시체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실은 재단과 몸체가 분리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죠. 이 부분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의식 있는 상주라면 자기 부모 그렇게 한 가운데 장례를 한다고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 성립이 안 돼요. 이 부분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유일한 별실 별단형이니까 동실 동단형으로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내 부모 장례 모시려고 노력은 해야지 될 걸로 봐요. 그래야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 간당간당하게라도 우리 것으로 적용시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걸로 보아서 장례 성립은커녕 성립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기서 주변국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고지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소개해드림으로써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 개는 살펴보았잖아요. 지금까지 장례식장 시설 구조가 시체실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시체실만 그렇게 변통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사실 빈소도 변통이잖아요. 빈소도 재단마저 억울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냥 빈소 구조나 시설 구조나 그렇게 규격이 되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시설 규격을. 병원 장례식장도 이렇게 시설을 규격해버렸고 전문 장례식장도 이렇게 시설을 규격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의식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데 저 시체실에다 모셔놓고 나만 여기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일러 속에서 아니면 더울 때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잘 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가운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례 모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50년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오리살이 해버린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고인의주의 장례를 진행해야지 되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고인의주의 장례를 진행해야 고인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에 맞게 장례도 연출하고 기획해서 고인 특성에 맞게 장례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장례식장엔 시설이 구격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가 가던 일국의 대통령이 가던 전부 다 동네 아저씨처럼 장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다 동네 아저씨처럼 다 장례 치렀어요. 대통령이라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시체실에다 모시고 다 위에 가서 동네 아저씨처럼 장례 치렀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면 축구선수에 걸맞게 축구선수 컨셉으로 빈소도 설정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농구선수라면 농구선수 컨셉에 맞게 농구공도 갖다 놓고 그 국대에 옷도 갖다 놓고 농구 골대도 갖다 놓고 그렇게 컨셉 잡아서 장례를 국대에 맞게 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국대인데 축구 국가대표인데 동네 아저씨처럼 장례 치르는 것이 우리식이라고요? 다른 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고인 위주로 고인 컨셉에 맞춰서, 고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컨셉에 맞게 빈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드려요. 제한이 없어요. 시설에도 제한이 없어요. 비용에도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살펴볼게요. 시설은 규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와도 동네 아저씨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 동네 아저씨처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한테 잘해드릴 게 단 1원도 없어요. 잘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저 그 장례 입장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음식값 반값 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 규격되고 비용 규격되다가 보니까 대행하는 장례 지도자마저 딱 규격에 맞춰서 규격화되었어요. 왜? 50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된 사람이 어느새 당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불가능하지, 비용에서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고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하고 국가대표가 와도 불가능하고 장차관이 와도 불가능해요. 국회의원이 불가능하죠. 오로지 동네 아저씨처럼 누구든지 똑같이 규격시설에 규격 비용으로 장례 치료 드리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용이 1억 나왔다? 오로지 반값하고 음식 비용이지 고인을 위해서 쓴 비용은 도찐 개찐이에요. 이게 우리 실정인데 그렇게 사람까지 규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쩔까요?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장례는 될 대로 되라? 이 규격된 사람들이 규격되지 않게 노력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 규격된 사람을 규격된 비용으로 규격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인데, 규격되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사람도 문제를 낳고 그 문제는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결국엔 사람까지 오염시켜버렸어요. 이 오염된 사람이, 이 규격된 장례 지도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사실은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상황도 살펴볼 거예요. 이 주변국은 우리나라처럼 진행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리 효자라도 자기 부모한테 몹쓸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개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터가 있다면, 내 사무실이 있다면, 어떤 분은 제법 넓은, 내 체육관처럼 제법 넓은 그런 공간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요새가 어떤 세상이에요. 공간만 있으면 장례 얼마든지 합니다. 비용도 장례 입장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고요. 훨씬 멋지고 뽐나고 고인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이동식 냉장고도 잘 되어 있고 이동식 시설 잘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연출합니다. 고인 의지로.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라면 축구 국가대표 컨셉으로 빈소 빵빵하게 잘 해놓고 네토에서
그런데도 이 구격 가서 그렇게 부모한테 계속 못쓸 짓 하는 거예요. 주변국 사례 살펴볼게요. 우선 베트남 볼게요. 저는 유교권 국가, 대표적인 유교권 국가 꼽으라면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이잖아요. 그 나라 위주로 살펴봅니다. 베트남 동실동단이에요. 동실이라는 것은 재단이 몸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공간에 있어요. 베트남 자택장 위주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장례식장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장례를 모시지는 못해요. 장례식장이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례식장 많지 않고요. 화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50%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넘어가지 않았고 대도시 위주로 장례식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영당이라고 하지만 자택장이라고 해도 되고 영당이라고 해도 돼요. 동실동단이에요. 같은 공간에 몸체 재단 같이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장례식장도 가보았죠. 제가 별실동단이에요. 여기서 별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시체실에 모셔놓고 장례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시체실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곳은 빈장의 나라고 빈장 발인날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염에서 발인합니다. 염한 후에 냉장고로 들어가지 못하게 냉장고 규격이 염하면 못 들어가게 냉장고가 아예 제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염하기 전이나 염하고 나서나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죠. 중국은 염하고 이후에는 냉장고에 못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별실로 되어 있지만 별실은 대기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단이 성립됩니다. 이 동단은 우리식 표현으로 발인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제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대만 볼게요. 중국의 모든 의식이, 모든 문화가 대만에 가 있어요. 중국을 올바로 알으려면 사실은 대만 상황 보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소개해드려요. 대만 동실동단이에요. 영당일 경우에. 이 영당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자택장으로 보는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우리식으로는 장의사라고 보아도 돼요. 동실동단입니다. 같은 공간에 고인도 모시고 재단도 차려요. 제가 대만 가보았어요. 이런 영당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대만 장례식장도 가보았죠. 여기도 별실동단이에요. 여기도 별실은 대기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별실에 계셔도 관계없어요. 그 기간이 대만 같은 경우 3개월까지도 가니까 별실에 계실 때. 그렇지만 의식을 진행하는 그 날, 상주가 오는 날은 고인과 같이 한다고요. 우리식으로 연결식 하는 날은. 일본 볼게요. 일본 별실동단이에요. 일본도 동실동단도 있겠지만 별실동단도 있어요. 별실 시체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고 싶은 때 아무 때고 고인방이 있어서 고인방으로 자동으로 내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치실로 시원한 안치실로 옮겨 모셨다가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별도의 고인방이 상주방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와 다르죠. 우리는 상주방 옆에 고인방이 있던가요? 상주가 눕는 상주 의료의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상주만 누워있는 화장실 딸린 방은 있어도 고인방은 없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구조에. 분명하게 다르죠. 이제 한국 볼게요. 한국은 별실 별단이에요. 몸실 따로 있고 영실 따로 있어요. 몸실 영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개판 5분 전이죠. 우리나라 말고 없어요. 누가 있으면 좀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절이 당연히 성립될 수 없고 장례라기보다 그냥 시체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체 처리하기 위한, 고인은 시체 처리하기 위해서 시체실에 있고, 상주는 모르겠어요. 카운터에 구주에서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하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몰라도 거기 카운터 구주에 계시잖아요. 상주는.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색피를 잘 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식 장례식 구주예요. 이렇게 시체실이 있죠. 대부분 시체실이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다지만 1층에 있더라도 별실이에요. 따로 있어요. 이걸 시체실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설정이고 구주예요. 장례를 근본적으로 구주에서 성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만입니다. 몸단이에요. 몸단. 별실이에요. 이 별실이지만 이때는 상주와 고인이 의식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요. 대기 상태라고요. 이렇게 관에 염화해 놓은 관에 계실 때는 시체실로 안 가요. 여기는 영단이에요. 우리식으로 재단입니다. 재단은 합동재단이에요. 이렇게 영가들이 쭉 계셔요. 어쨌든 영가들도 대기 상태에 있어요. 의식을 한다면 한 공간으로 모여져요. 우리가 연결식 할 때 몸체도 모시고 영정사진 의패도 모셔서 연결식 하죠. 그런 위주로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거예요. 별실이더라도. 이렇게 여기가 연결식장이에요. 출빈 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대만입니다. 대만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기는 대만 영당이에요. 여기도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여기 중국 장례식장에, 중국 안치실, 시체실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냉장고가 많아요. 그렇지만 대기실이에요. 염하고 나서 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주 자체가. 관이 못 들어가게 상당히 좁아요. 입관하기 전 상태로만 모셔질 수 있어요. 입관한다는 것은 출빈한다는 거예요. 입관한다는 것은 상주들이 와서 의식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중국이에요. 이렇게 시체실에 계시다가 오늘 출빈하는 날이죠. 그럼 가족들 오죠. 출근의식 하죠. 그럼 염에서 이렇게 대기방에 모셔요. 관에 입관했다는 것은 시체실로 안 갑니다. 이렇게 대기방에 모셔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지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는 좀 전에 대만 보셨죠? 여기는 중국이에요. 제가 여기도 갔죠. 여기 보시면 연결식 할 거예요. 출빈식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연불단이 있고요. 이건 도사가 되었던 스님이 되었던 이렇게 종교단이 있고요. 여기에 몸체단이 있고요. 여기에 영정이 있어요. 조금 더 근접해서 해보았어요. 여기 몸체단이 있잖아요. 이 구주에서 북도 남쪽으로 보시면 그것도 중국도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공간 활용해서 여유롭지 못하니까 동도 서쪽으로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구주예요. 이렇게 중국은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베트남이죠. 베트남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몸체 모시고 영정 모시고 위패 모시고 이곳에서 상주가 되었던 법사가 되었던 스님이 되었던 같은 공간에서 동단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장례를 같이 진행해요. 이렇게 같이 진행해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빈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인방이 있나요? 상주가 시원하게 목욕하고 시원하게 화장실 다니고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죠. 그렇지만 고인을 배려하는 방은 있나요? 장례식장 주인도 배려할 필요가 없고 고인한테 돈 나오나요? 상주한테 돈 나오지? 상주만 편리하게 해주면 땡인 거죠. 장례식 지도사도 그렇죠. 고인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상주한테 비유만 잘 맞추면 그저 수금할 때 좋은 거죠. 다 그 타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본이죠. 일본 재단하고 여기 관이 같이 있잖아요. 관이. 동실 동단이잖아요. 별실 동단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화장하는 국가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저 일본 여러 번 가봤어요. 저는 일본 간다고 일본에서 일본 의식, 일본 전통을 본다는 것은 현장 경험이 많지 않으면 가도 어떤 게 일본 전통이고 일본의 핵심인지 보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구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가서 전통 보았잖아요. 우리 옛날 전통에 돗자리 안 깔고 염해드린 사례가 없어요. 다 돗자리 깔아드리고 염했잖아요. 이 부분 묘집인데 돗자리 깔아드리고 염하고 있어요. 그래도 화장해드리잖아요.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 이렇게 우리랑 다른 것 같으면서도 우리보다 일본도 잘해드려요. 통실동단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인방 옆에 바로 상주방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인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때나 24시간 내가 뵙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방이 내 방 옆에 있어요. 일본은 상주가 잠자는 방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고인방을 이렇게 설치했다고요. 이렇게 오픈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열린 오픈관. 우리나라 어떤가요? 이거 우리나라잖아요. 이 지하실에 염할 때만 잠깐 내려와요. 염할 때 1시간 정도 아마 배려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1시간 사용해서 염하세요. 왜? 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또 염해야 되고 또 염해야 되고 결국 지하실에 모셔놓고 1시간 달랑 보는 거예요. 1시간 중에서도 내 부모님 얼굴 보는 건 5분에서 10분 정도예요. 그리고는 7층, 8층, 9층으로 올라가요 또. 여기 보시면 7층, 8층, 9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난 미안해서라도 이런 설정이 상제님들 이런 설정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직단을 구성해요 또 거기 가서. 물론 공간이 좁게 장례식장에서 이 고인한테는 배령 시체실에서도 안 했죠. 여기 빈소에서도 절대 안 했습니다. 원래는 수평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고인한테 배려한다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상주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웃기는 구조가 우리식 구조예요. 시체실에서도 웃기고 빈소에서도 웃기고 거기다가 돈은 제법 많이 써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 장례가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우리 장래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살펴볼게요. 요 한계가 있죠. 이렇게 뭐 원망만 하고 남탓만 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한계가 있어요.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이나 죄다 우리 장례 풍습을 우리식을 그 시설에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이렇게 한 장례식장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법에서 무시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해 주었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아마 바뀌기 어려울 걸로 봐요.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그곳 가서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해드리겠어요. 해드릴 게 없는데. 연출을 못하는데. 그 규격품 시설에서 해드릴 거 없잖아요. 거기서 한 달을 있어봐야 고인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비용이라고 발생되는 건 임대 비용과 밥값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용도 규격됐어요. 잘해드릴래야 잘해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비용까지. 이것이 한 50년 지속되다가 보니까 사람까지 규격되었어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사람이 훈련되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년 되다가 보니까 완전히 면역되고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어쩔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식 장례를 진행한 분이 그럼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느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엄마 장례를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엄마 장례는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했어요. 그것이 올바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엄마 장례가 우리식으로 진행했어요. 이 부분 참고해야 될 줄로 알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넓은 공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내 터, 내 사무실, 내 체육관. 당신 부모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당신 부모의 특성에 맞게 장례를 모셔 드려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